우리 집안 체면사, 사돈 어르신은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게 좋겠구나. 그 말은 농사 짓는 분은 빠져달라라는 뜻이었죠.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항상 우리 딸 응원할게. 하객들이 웅성이는 사이 웨딩홀 옥상 위로 헬기 한 대가 착륙했고 그 안에서 내린 건 고추 냄새 난다고 무시당했던 엄마였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고추밭 고랑 사이로 구불구불한 경운기 자국이 깊게 나 있었어요. 정분자는 검은 팔토시를 끼고 비료포대를 끌며 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햇살은 따갑고 등줄기는 땀에 젖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비료삽을 들어 한 움큼씩 퍽퍽 뿌렸어요. 손에 묻은 흙, 콧속을 찌르는 유기액비 냄새, 비닐하우스 아래서 풍기는 습기와 흙 냄새, 누군가는 고개를 돌릴 법한 이 냄새들이 분자에겐 삶 그 자체였어요. 문득 분자의 시선이 조금 떨어진 고추밭 모퉁이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로 향했어요. 10년도 넘은 그 벤치에서 어린 은지가 책을 읽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죠. 엄마, 나 서울 가서 공부 많이 할 거야. 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분자는 잠시 비료삽을 멈추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때 허리춤에 걸린 낡은 휴대폰이 철컥 소리를 내며 울렸어요. 은지야. 웬일이냐? 분자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구수하면서도 담담했어요. 전화기 너머 딸 정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요즘 좀 바쁘지? 고추 출하철이라 힘들지? 그렇지. 비 안 오면 걱정이고 와도 걱정이고 고추는 사람 눈치 안 보잖냐. 분자의 웃음 뒤로 살짝 멈칫하는 정적이 흘렀죠. 이번 결혼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 코로나 핑계도 있고 하객 수도 줄이고 엄마는 그냥 편히 계셔도 돼. 식장이 좀 멀고 불편할 수도 있고. 분자는 삽을 든 손을 슬쩍 내려놓았어요. 그 말에 분자의 마음속엔 칼로 베듯 아픔이 느껴졌어요. 15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고추밭을 일구며 은지를 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 고추를 말리던 겨울밤, 은지 생일에는 꼭 하루만 쉬며 케이크를 만들어주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에 분자는 단 한 번도 딸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 뭐 멀기도 하고, 나도 할 일 많고, 잘하자, 은지야. 결혼이 인생다는 아니더라. 속 썩일 일 많아. 고마워, 엄마. 나중에 꼭 같이 밥 먹자. 사랑해. 전화를 끊고 분자는 고추밭 가운데 서서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바람은 불지 않았고 그늘은 없었고 고추잎이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죠. 결혼식은 시댁 식구들만 가는 거였지. 나는 그냥 밭이나 갈게요. 그 말과 함께 분자는 다시 삽을 들었어요. 퍽, 퍽, 고랑 사이로 흙에 스며드는 액비 비료의 냄새가 퍼졌고 그 손등엔 햇빛에 탄 자국이 고추 넝쿨처럼 선명했어요. 그때 먼 발치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작은 트럭 한 대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건 6박스 맞죠? 운전석에서 기사 아저씨가 반갑게 소리쳤고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대로 넣어놔요. 박스는 안 가져가도 돼요. 말은 짧았지만 그 상자엔 정분자 농산 유기농 고춧가루월 출고량 8,000건, 돌파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인쇄돼 있었죠. 그리고 한쪽엔 아주 작게 적혀 있었어요. 농업법인 주식회사 정분자 농산 대표이사 정분자. 분자는 허리춤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은지가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교복 입은 은지의 미소가 빛나는 그 사진 뒤에는 은지의 글씨로 우리 엄마 최고 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사진을 다시 넣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농사꾼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겠어.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 하얀 원목 식탁 앞에 앉은 시어머니 박영란은 다리를 꼰 채 커피잔을 들며 말했죠. 은지야, 우리 하객 명단 다시 정리해야겠어. 너무 많아 보여서 말이야. 예, 어머니. 일부러 친가 쪽은 많이 뺐어요. 잘했네. 그런데 어머님은 결혼식엔 안 오시는 게 낫겠지? 뭐 시골 고추밭에서 일하신다면서? 그런 비료 냄새 나는 분이 식장에 오면 좀. 은지는 말없이 눈만 깜빡였어요. 예, 말씀드렸어요.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박영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쿡쿡 웃었어요. 요즘 세상에 체면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도 채통은 지켜야 하잖니? 그 말에 은지는 작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뭔가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었죠. 그때 은지는 몰랐어요. 엄마가 지금도 고추밭에 서서 그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흙 묻은 손으로 비료를 뿌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밭 한가운데 아주 작은 팻말 하나가 박혀 있었다는 걸요. 9월 12일 오후 2시 헬기 착륙 예정 주식회사 정분자 농산 전용. 다음 날 아침 정분자는 작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고추밭에 뿌려둔 비료가 어찌 퍼졌는지 살펴보려는 참이었죠. 쪼그려 앉아 고추잎을 들춰보던 분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바람이 좀 불겠네. 그 말과 함께 분자는 장갑을 벗고 허리춤에 찬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죠. 창고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지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죠. 분자는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그만두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뒷문 쪽에서 누군가 분자를 불렀어요. 회장님, 사장님 와 계세요? 고추 건조장에서 일하는 청년 동식이었어요. 고아 출신으로 분자가 돌보며 함께 일하게 된 아이였죠. 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상자 많아요? 지금 포장된 고춧가루만 해도 벌써 400봉 넘은 것 같은데요? 아직 배송 전표도 안 붙였어. 손가락 아프겠다. 동식은 분자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오랜 농사일로 굵어진 마디와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그 손으로 동식의 아픈 등을 문질러주던 따뜻함이 생각났죠. 근데 회장님 진짜 결혼식 안 가세요? 은지 누나 결혼식이라면서요. 분자는 그 말에 살짝 멈칫했지만 다시 고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가면 뭐해? 내가 가면 민망할 사람 많대. 민망은 누가 해요? 회장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데요. 이 동네에서 회장님 모르면 간첩이에요. 분자는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사람이 흙 묻은 손으로 밥벌이 하면 냄새 난다고 뒤로 뺀다더라. 세상이 그런가 보지. 회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동식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때 저 냄새 난다고 다들 멀리 했는데 회장님만 저한테 밥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사람 냄새가 어때서 다 같은 사람 냄새지 그러셨던 거. 분자는 잠시 멈춰 동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따뜻한 기억이 어렸죠. 그랬었나? 난 잊었네. 저는 절대 잊은 적 없어요. 회장님이 제 어머니 같았으니까요. 그 시간 은지는 강지우의 어머니 박영란과 예복 맞춤을 위해 강남 고급 맞춤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복 디자이너가 두 사람의 체형을 재면서 조심스레 묻자 박영란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유, 그쪽 어머님은 식장 안 오신대요. 시골 고추밭에서 일하신다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떨궜어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누구도 그걸 묻지 않았어요. 은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다른 엄마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온 엄마가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던 기억. 하지만 그날 달리기에서 넘어진 은지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주던 엄마의 따스한 품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그날 밤 정분자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방 한쪽엔 고추 포장 작업을 하다 만 박스가 창틀엔 은지가 중학생 때 만든 종이학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죠. TV에선 결혼정보회사 광고가 흘러나왔고 화면 속 여성이 말했어요. 신랑 집안도 중요하지만 신부 집안도 봐야죠. 그 소리를 들은 분자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신부 집안. 그래, 우리 집안이 냄새 난다는 거겠지.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뜨고 말았어요. 밥은 뜨거웠지만 목은 마르지 않았어요. 속이 말라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은지가 중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분자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죠. 그때는 내가 고추밭에서 일한다고 부끄러워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숨기게 됐구나. 이튿날 오전 분자는 택배기사와 함께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 서울 쪽으로 가는 고춧가루 박스인데 받는 사람 이름이 박영란이네요. 그 말을 들은 분자는 피식 웃었어요. 응, 아는 사람이야. 결혼식 간다더니 시식용으로 보냈나 보네. 분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사 아저씨는 그 안에 묻힌 뭔가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박스를 조심히 다뤘어요. 한편 결혼식 장소를 답사 나온 박영란은 식장 실장에게 음식 메뉴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고춧가루는 좀 좋은 걸로 써주세요. 지난번은 맛이 너무 싸더라고요. 실장이 말했죠. 이번 건 특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정분자 농산이라는 브랜드에서요. 그 순간 박영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정분자 농산이요. 유기농 고춧가루 브랜드인데 협찬 제안이 들어와서 받아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란은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종이 메뉴판을 내려놓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브랜드인가요? 네, 최근 백화점 VIP관에도 입점했다고 들었어요. 유기농으로 명성이 자자하죠. 그리고 그날 밤 정분자는 작은 미니 헬기 업체와의 통화 후 서류 하나를 꺼내 정리했어요. 헬기 임차 계약서 9월 12일 오후 2시 착륙 금빛 웨딩홀. 분자는 그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로 말했죠. 너무 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딸 결혼식엔 인사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분자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의 눈빛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죠. 손끝으로 계약서를 매만지던 분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은지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딸 결혼해요. 당신처럼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혼잣말을 하다 문득 눈시울이 붉어진 분자는 재빨리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진짜로 회장님이라는 걸. 그 헬기가 날아올 때 식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은지의 얼굴엔 웃음보다 긴장이 늘어났어요. 예식장 방문, 한복 맞춤, 양가 일정 조율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어머님이 이건 마음에 안 든다 하셨고 저건 체면에 안 맞는다 하셨어. 은지의 메모장엔 결혼 준비가 아닌 박영란 여사의 취향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지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고추밭에서 일하는 엄마를 떠올렸어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농업 CEO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순간들, 그리고 친구들이 믿지 않자 고추밭에 데려가는 걸 망설였던 순간들,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휘감았어요. 그러던 날 청첩장 인쇄를 맡긴 업체에서 시안이 왔어요. 양가 부모 이름이 기재된 곳, 신부 측 어머니 정분자라는 글씨를 본 박영란은 입술을 앙다물었죠. 은지야, 이거 좀 그렇다. 요즘은 양가 부모 이름 안 넣기도 해. 그리고 정분자 씨? 좀 거칠게 들리지 않니? 얘 그냥 엄마 이름이에요. 그건 알지.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건 말이야. 내가 해도 체면은 우리 집 몫이야. 손님들이 보시기에 격식이란 게 있잖니?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펜을 든 손이 살짝 떨릴 뿐이었죠. 그래도 어머니, 엄마 이름은 넣고 싶어요. 엄마 혼자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박영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마음은 알겠다만 결혼식이란 게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할 순 없는 거야. 사회적인 행사니까. 우리 어른들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그날 밤 은지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혹시 우리 청첩장 그냥 부모님 이름 빼고 둘 이름만 넣으면 안 될까? 지우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죠. 그게 요즘 추세긴 하지.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그냥 좀 그랬어. 엄마 이름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에 지우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야,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워낙 체면 중시하시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 일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처럼 박혔어요. 아무 일 아니라면 왜 엄마 이름은 뺄까? 은지는 침대에 누워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였는데 엄마는 농사일 때문에 늦게 왔었죠. 작업복에 흙이 묻은 채로 달려와 우리 은지 하고 외치던 엄마의 목소리. 그때는 창피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떤 목소리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은지는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청첩장에 이름 안 넣기로 했어.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대. 그래. 이름 없다고 뭐 엄마가 아닌 건 아니잖아. 괜찮아, 은지야. 분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그 말 끝에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전화 뒤 분자는 창고 옆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고추 포장 박스에 들어갈 특별 메시지를 주문하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번 건 100세트 한정으로. 그리고 이름표엔 정분자 드림 꼭 넣고. 네, 회장님. 그리고 그날 저녁 은지 모르게 식장 플라워 담당에게도 문자가 하나 전송됐죠. 협찬 정분자 농산 생화 꽃장식 1세트 납품 확정. 분자는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하나씩 자신의 방식으로 딸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선반 위에는 분자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었어요. 은지의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찻잔 세트였죠. 은지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이었어요. 엄마, 이제 농사일 좀 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쉬어요. 그 말을 하던 은지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분자는 그 찻잔으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리허설 사전 회의차 식장에 모였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고 박영란은 실장과 나란히 앉아 지시를 내렸죠. 신부 입장할 때 음악은 클래식으로. 너무 시끄러운 건 우리 어른들 취향이 아니야. 그리고 이 꽃장식,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실장이 말했어요. 이번엔 정분자 농산이라는 업체에서 일부 협찬이 들어와서 그쪽 자재로 세팅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란은 표정이 굳었죠. 어디라고요? 정분자. 아, 신부 측 어머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건 나한테 미리 협의가 있었어야죠. 박영란은 은지를 돌아봤지만 은지는 그때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짧지만 단단한 눈빛이 박영란을 향했죠. 엄마가 준비하신 거래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 말에 박영란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그럼 그런 걸로 하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건드려진 기분을 감출 순 없었죠. 그날 밤 박영란은 혼자 결혼식 플로우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분자. 도대체 뭐하는 여잔데 자꾸 이름이 나오지? 그러나 아직은 몰랐어요. 그 이름이 왜 이 결혼식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은지는 강지우의 집에 들러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박영란 여사는 오래된 은재 수저를 꺼내고 남편은 기침소리 섞인 중얼거림으로 자리 분위기를 조절했죠. 요즘 세상에 결혼식 한다고 뭐 다 챙겨야 하냐 싶다가도 그래도 우리 체면은 지켜야지.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어요. 지우는 은지의 손을 슬쩍 잡고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죠. 환경운동 동아리에서 지우는 은지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명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친환경 농법으로 고추를 재배하세요.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당시 은지의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지우의 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박영란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은지야, 너 혹시 혼수로 뭐 준비했니? 은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죠. 그냥 지우랑 상의해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고요. 아, 내 어머니가? 뭐, 어떤 쪽으로? 세간이나 살림살이 조금씩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박영란은 그 말을 듣자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이 요즘 살림살이를 얼마나 아신다고. 요즘은 브랜드, 품질 다 따지는데 좀 걱정되네.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굳었고 지우는 급히 물을 마시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죠.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은지 어머니도 다 생각 있으시겠죠. 하지만 박영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지우가 뭘 모르니까 그렇지. 고추 냄새 나는 여자가 뭘 안다고 요즘 트렌드를.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갔어요. 중학교 때 첫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밤새 고추를 말리던 엄마의 모습,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 옷을 사기 위해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일하던 엄마의 등. 그 모든 순간이 고추 냄새 나는 여자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은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식탁 위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어요.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등으로 은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에선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죠. 그날 밤 은지는 혼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컵라면 국물은 식어갔고 눈은 멍하니 도로를 향해 있었죠. 그녀의 휴대폰 속엔 엄마라는 이름의 번호가 떠 있었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도 상처받을 텐데 내가 더는 못하겠어. 입안에선 소리 없는 한숨만 흘러나왔어요. 그때 지우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어요. 여기 있었구나, 걱정했어. 그는 은지 옆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은 그냥 넘기자. 그리고 사실 난 한 번도 내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 결혼식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어떡해. 그리고 엄마도 안 오겠다고 하셨어.
그 시간 정분자는 창고 안에서 택배 직원들과 함께 작업 중이었어요. 야간 배송 준비를 마치고 고추 상자를 정리하던 중 한 직원이 물었어요. 회장님, 이번에 납품하는 그 백화점 고춧가루요. 그거 VIP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응. 거기 담당자가 아는 사람이야. 은지 결혼식 음식에도 그쪽 고춧가루 쓸 거고. 그 말에 직원이 살짝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따님 결혼식엔 안 가시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분자는 그 말에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몸은 못 가도 내 고추는 가야지. 내 마음이니까. 문득 분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은지한테 보여줄 거야. 앨범을 펼치자 은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온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은지가 고등학생 때 엄마와 함께 백화점 VIP룸에 앉아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죠. 당시 막 성공하기 시작한 정분자 농산의 첫 백화점 입점 기념일이었어요. 우리 엄마 대단해.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은지는 신부 대기실 드레스 피팅을 위해 혼자 청담동을 찾았어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바라보며 은지는 문득 중학생 시절 엄마와 둘이 맞춰 입었던 교복이 떠올랐어요. 그땐 엄마가 수건으로 구두를 닦아주며 우리 은지 서울 가서 훨훨 날아야지. 엄마는 땅에서 묻히고 너는 하늘에서 빛나야 돼. 그 말을 하며 눈가를 닦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 순간 실장님이 들어와 말했어요. 신부님, 드레스 협찬 처리 완료됐어요. 이번에 납품된 천이 전부 유기농 원단이라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어머님이 직접 고르셨다고 들었는데 안목이 남다르시네요. 은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네, 맞아요. 엄마가 고르셨어요. 그 말에 실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진짜 센스 있으신 분 같아요. 고추 농사 지으신다고요? 그럼 농식품 감별도 전문가시겠네요. 그게 사실 우리 엄마는 그냥 농부가 아니라 은지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야. 흙냄새 나는 손으로 나 키우면서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었어. 그날 밤 은지는 몰래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드레스 잘 어울려. 엄마가 골라준 거라 그런가 봐. 고마워. 그리고 짧은 덧붙임. 결혼식 오고 싶으면 꼭 와.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은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엄마가 오든 말든 이제는 누구도 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드레스 속 몸은 뻣뻣했고 머리핀은 괜히 무겁게 느껴졌죠.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던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은지는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린 시절 고추밭에서 반짝이던 그 빛과 닮았어요. 문득 은지는 자신이 대학 입학했을 때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은지야, 내가 가는 길은 내 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신부 대기실은 백색 커튼과 꽃장식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떤 장식도 은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며 은지는 중얼거렸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박영란 여사는 정장 차림으로 여유 있게 등장했어요. 아휴, 우리 은지 얼굴이 왜 이리 긴장했어?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 어머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어머님은 안 오신 거지?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는 식장엔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아무래도 냄새나는 작업복 입고 오시면 곤란하지 않겠어? 그 말에 은지는 작게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은 마치 꼭꼭 눌러 담은 눈물 같았죠. 그 시각 식장 밖은 혼잡했어요.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고 플래너들은 무전기로 분주하게 움직였죠. 주차 요원들이 차량을 유도하던 그때 갑자기 멀리서 쿵쿵쿵 소리와 함께 작은 헬기 한 대가 식장 옆 넓은 잔디 광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헬기? 여기 민간 헬기 금지 구역인데. 아니요, 저희 쪽에 사전 허가 있었습니다. 정분자 농산 대표님 도착건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 하나가 플래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헬기 내부 분자는 창밖으로 식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죠. 손에는 오래된 핸드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은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은지가 결혼할 때 전해주라던 작은 진주 귀걸이였죠. 우리 딸, 이제 당당하게 갈 때가 됐구나. 헬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내렸어요. 모자는 벗어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얼굴은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지만 오래 밭에서 햇볕에 단련된 탄탄하고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정분자, 그녀는 고추밭에 비료를 뿌리던 손 그대로 딸의 결혼식장에 한치도 움츠림 없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측 매니저가 다급히 달려와 안내했어요. 회장님, 꽃장식 쪽에서 협찬으로 명패 달아드릴까요? 아니요. 굳이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로 온 거니까요. 분자는 작은 백을 열고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 손수건엔 은지가 중학교 입학하던 해 직접 자수로 수놓았던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은지 엄마가 사랑하는 딸. 그걸 가슴에 넣고 식장 한쪽으로 조용히 들어섰죠. 한편 신부 대기실에선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플래너가 들어와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부님, 외삼촌이신지 어르신 한 분이 식장 입구에 오셨는데. 엄마, 오신 거예요? 아니요, 여성분이세요. 헬기 타고 오셨다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요. 그 말에 은지의 심장이 한순간 크게 뛰었어요. 그녀는 곧장 대기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계단 아래 로비에서 정분자와 마주쳤어요. 엄마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고추밭의 햇살 아래 있던 바로 그 엄마였어요. 은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말했죠. 엄마, 왜 왔어? 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분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안 오려고 했지. 근데 은지가 보낸 문자, 오고 싶으면 와도 돼. 그게 자꾸 걸리더라. 엄마, 엄마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너 괜찮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플래너와 호텔 직원들, 그리고 일부 하객들은 웅성였어요. 저분이 신부 어머님인가요? 헬기까지 타고 오시다니. 대단한 분인가 봐. 정분자 농산 대표래요. 연매출 80억 넘는 데라던데요. 어머, 어쩐지 협찬 이름이 익숙하더라. 그 순간 박영란도 로비로 내려와 분자와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맞닿았죠. 분자씨? 네, 박 여사님. 오늘은 은지 엄마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그 말에 박영란은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아, 네. 자리 있으시니까 편히 계세요. 그녀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결혼식 본식이 시작되기 전
정분자는 조용히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옅은 분홍빛 정장 차림, 머리는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손엔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누가 봐도 튀지 않는 자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그녀에게 쏠리고 있었어요. 분자는 잠시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요. 은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작은 농가에서 시작한 고추 사업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하던 때였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에는 고추밭을 가꾸던 나날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혼자서 사업과 육아를 모두 끌어안아야 했던 그 시절.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은지를 키우겠어.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10여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헬기 타고 왔다는데 정 회장님이래요. 고추 농사? 그냥 그 정도가 아니래. 고춧가루 유통계 쪽에선 꽤 큰 회사래요. 정분자.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백화점 VIP 라인에 들어간 고춧가루 브랜드 대표래. 속삭임은 점점 퍼져나갔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분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딸의 입장을 기다렸어요. 결혼식 음악이 울리고 신부 은지가 부케를 들고 입장했어요. 슬로우 행진곡에 맞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눈길은 결국 맨 뒷자리에 앉은 엄마에게 닿았죠. 은지는 아주 작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분자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던 말을 삼켰죠. 그래, 오늘은 말 안 해도 돼. 그저 은지가 나를 보는 눈빛이면 됐다. 은지는 입장하면서 엄마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중학교 3학년 처음으로 엄마의 회사에 갔던 날이 생각났죠.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직원들이 모두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모습에 놀랐던 기억,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그냥 농부가 아니라 CEO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순간, 그 당시의 자부심이 다시 가슴에 차올랐어요. 한편 시어머니 박영란은 혼주석에 앉아 하객들의 수군거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선 웅성임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을 찌르며 말했죠. 여보, 저 여인 정분자 씨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주목받을 인물이었어요? 남편은 태블릿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다가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이거 봐. 이 정분자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네. 대한민국 고춧가루 수출 유망 10대 브랜드, 청년농 스타트업을 키우는 여성 CEO. 이 사람 맞는 것 같아. 박영란의 표정이 그 순간 굳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고추밭에 비료 뿌리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시골 농사는 요즘 돈이야. 특히 유기농 인증 있으면 해외 바이어들이 좋아하거든. 이건 좀 다르게 봐야겠는데. 박영란의 머릿속에서 순간 혼란스러운 생각이 교차했어요. 불과 몇 달 전 친구 모임에서 자랑했던 고급 고춧가루 선물 세트. 정분자 농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선물한 자신이 시골 농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의 제품을 자랑스럽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체면을 무너뜨렸어요. 말끝을 흐리며 박영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어요. 결혼식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그녀는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죠. 로비에서 웨딩 플래너에게 다가가 박영란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기 아까 도착한 정분자 씨, 혹시 초대장이 있었던 건가요? 네, 신부님이 직접 추가 리스트에 올리셨어요. 헬기 착륙도 서울시청 쪽에 사전 허가 받아 놓으셨고요. 그 말에 박영란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어요.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 분함 아니면 패배감이었을까요?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온 박영란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주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여전히 맨 뒷줄에 앉아있는 분자의 정적 같은 존재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 순간 사회자가 외쳤어요. 오늘 이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고춧가루 브랜드 정분자 농산을 이끄는 대표이자 신부님의 어머니이신 정분자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식장이 술렁였고 분자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은지가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번졌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지우의 대학 동기 하나가 소리 없이 말했어요. 아, 지우 장모님이 그 정분자였냐? 어쩐지 고추 이름 들어본 것 같더라. 이 집안 대박이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야. 결혼식이 끝난 후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객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테이블로 흩어졌어요. 신랑 측 테이블은 재계 인사들과 사돈 어르신들이 앉아 예의 바른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고 신부 측은 대부분 은지 친구들과 분자의 지인들 몇몇 분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기울어 있었어요. 헬기에서 내린 정분자의 존재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퍼진 이후 하객들의 시선은 예비 장모인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한쪽에서는 분자의 고향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모두 분자와 함께 농사를 짓던 동료들이었죠. 분자야, 너 정말 헬기 타고 왔냐?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분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딸 얼굴 보러 온 거지. 그 말에 친구들은 알만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 회장님, 고춧가루 브랜드 정말 유명하던데요. 아, 그 건강식품 채널에서 협찬하신 분이세요? 백화점에서 봤어요. 가격대가 꽤 높던데. 분자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지만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박영란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가엔 억지로 붙인 웃음을 지닌 채 분자가 있는 테이블로 향했죠. 어머, 사부인 여기 계셨네요. 아무래도 아까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네, 사부인. 결혼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유, 뭐 저희도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은지가 예쁘게 커져서 다행이에요. 박영란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나저나 고춧가루 사업이라니 참 특이하시네요. 저흰 그냥 은지가 농사 짓는 분이라고 해서 정말 흙 묻은 작업복 입고 계시는 줄만 알았죠.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은지가 바로 고개를 숙였고 주변에 있던 몇몇 하객들도 눈치를 보며 수저를 내려놨어요. 하지만 정분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대답했죠. 맞아요. 흙 묻은 작업복 아직도 입고 일해요. 고추밭에서는 비료도 직접 뿌리고요. 그 냄새도 여전히 몸에 배어 있죠. 박영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녀는 사교계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분자의 태도에서 자신이 평생 동경했던 당당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 말에 박영란의 입가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분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냄새가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네요. 근데요, 사부인. 그 고추 냄새 나는 손으로 전 우리 은지 대학 등록금 냈고요. 그 고추 냄새 나는 옷 입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시장 뛰었습니다. 분자의 마음속에는 은지가 10살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은지가 엄마 나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 묻기 싫어라고 말했던 날,
분자는 온종일 말없이 고추밭에서 일했죠. 그날 밤 자는 은지의 머리맡에 앉아 괜찮아. 엄마가 더 멋진 사람이 될게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은지의 눈이 빨개졌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엄마. 정분자는 고개를 돌려 딸을 봤고 그제야 부드럽게 웃었어요. 은지야, 미안. 이런 얘기 오늘 같은 날 하긴 싫었는데. 아니에요. 해줘서 고마워요. 왜 자꾸 우리 엄마를 작게 보게 놔두는지. 나도 싫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 요즘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산다던데요. 이거 진짜 고급 브랜드예요. 맞아요. 저도 어머니 생신에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고 박영란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한 채 그저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분자 쪽으로 와서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장모님,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분자는 잠시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남겼어요. 은지는 제가 밭에서 손으로 키운 보물이거든요. 흙 묻었어도 고추 냄새 나도 이 아이는 빛나요. 그 말에 연회장 안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더 이상 냄새 운운하는 농담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누군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알게 되었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 조식당. 박영란은 신문을 넘기며 시선을 자꾸만 휴대폰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쪽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여보, 정분자 씨 말이에요. 응. 그 사람 고추 브랜드 우리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대. 부회장 딸이랑 골프 치는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집 사람들. 우리가 너무 얕잡아 봤지. 박영란은 문득 자신이 얼마 전 생일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고급 고춧가루 선물 세트가 정분자 농산 제품이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당시 친구들의 부러움에 찬 표정. 이거 어디서 구했어? 품절이라 구하기 힘들다던데 라는 질문들. 그 순간 얼마나 뿌듯했었는지. 말끝을 흐린 남편은 신문을 덮었어요. 박영란은 괜히 억울한 듯 말을 이었죠. 아니, 그냥 사람이 좀 그렇잖아. 냄새도 나고 손도 까맣고 말투도 촌스럽고. 여보, 응? 지금 우리가 쫓아가서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앞으로 애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밀릴 수 있어. 뭐? 우리가? 지우가 밤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장모님이 앞으로 손주 태어나면 육아 지원도 해주시고 지역 친환경 식품으로 유아식 브랜드 낼 계획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그 여자가 이 결혼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말이야? 이미 잡았어. 어제 연회장에서 확실히.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영란은 결국 말없이 커피를 마실 뿐이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집안으로 시집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체면 치레를 해왔는지, 모든 것이 보여지는 대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치관이 이제 와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시각 정분자는 강원도로 내려가는 KTX를 타고 있었어요. 은지는 엄마를 역까지 바래다 주고 객차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창밖으로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분자는 비로소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잘했어. 괜찮았어, 정분자.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니? 비료 냄새 나는 옷 입고 시장 오가면서도 한 번도 누구한테 지고 산 적 없잖아. 그런데 딸 결혼식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내가 참 대단했다. 그녀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야 딸이 자신을 진짜 엄마로 인정해준 느낌에서 오는 벅찬 감정이었죠. 기차 안에서 분자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그 노트에는 은지가 태어난 날부터 기록한 성장 얘기가 빼곡했죠. 오늘 은지 첫걸음마, 은지 첫 유치원, 은지 대학 합격. 그리고 오늘 새로 쓰여진 문장 하나. 우리 은지 드디어 나를 엄마로 소개했다. 며칠 후 분자의 고추밭. 경운기 소리와 새벽 안개가 뒤섞인 그곳에서 분자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일하러 왔는데 나오지 누가 나와? 농장 관리인인 이 실장이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나저나 회장님, 서울서 연락 왔어요. 어제 결혼식 기사 블로그에 떴다던데요? 기사? 예. 헬기 타고 나타난 고춧가루 회장님, 딸 결혼식에서 시선 집중. 뭐 그런 제목으로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분자는 피식 웃었어요. 헬기 한번 탔다고 이런 난리야. 난 고추밭에서 넘어진 기사도 있으면 좋겠구먼. 그러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밭 한가운데 서 있는 팻말 앞에서 멈췄어요. 정분자 농산 9월 12일 헬기 착륙 지점. 거기 서서 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지가 내 딸이 나를 당당하게 바라봐줬어. 이젠 그걸로 됐어. 분자는 고추밭 사이를 걸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은지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농장 경영에 관심을 보이며 엄마, 우리 고춧가루 포장 디자인 바꿔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던 순간. 그때는 그저 딸의 제잘거림처럼 들렸던 말이 지금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분자는 몰랐어요. 서울에서 그날 이후로 시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며칠 후 은지에게 박영란이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혹시 다음 주에 정분자 회장님 시간 좀 되실까? 점심 한번 조용히 뵙고 싶은데. 은지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레 물었죠. 무슨 일로요? 아유 뭐 예비 손주 태명도 지어야 하고 그쪽 지역 농산물로 이유식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 그런 친환경 식품이 인기잖니? 그 말에 은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의 진심은 결국 고추 냄새 속에서도 향기로웠다는 걸 이제서야 모두가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정분자 농산의 고추밭. 아침 햇살이 붉게 익은 고추 사이로 쏟아지면서 밭 전체를 붉은 융단처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은지가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어요. 운동화에는 흙이 튀었고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은지는 고추밭 사이를 걸으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렸어요. 이 밭에서 엄마 따라 장난삼아 고추를 따던 날들, 고추 잎사귀로 만든 왕관을 쓰고 놀던 기억,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이 밭이 부끄러워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았던 시절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네가 웬일이냐? 서울 아니었어? 오늘은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얘기할 것도 있고요. 정분자는 고랑 끝에 삽을 꽂고 딸 옆에 와 앉았어요. 도시락을 열자 고추장에 비빈 보리밥과 삶은 계란, 된장 무침이 고소한 냄새를 풍겼고 그 냄새에 둘 다 괜히 웃음이 났죠. 엄마, 나 있잖아. 시댁에서 이유식 사업같이 해보자고 했어. 그래? 응. 근데 솔직히 난 그쪽이랑 같이 일하는 거 별로야. 왜? 엄마가 그런 대접받고 이제 와서 사업 파트너로 접근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잖아. 분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내가 너라도 그랬겠다. 그치? 그런데 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나 키울 때처럼 나도 내 아이는 내 기준으로 키울래. 그 말에 분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라? 설마. 은지야, 너. 응.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임신이래. 한 달 반 됐대. 그 순간 분자의 마음속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분자야, 은지가 커서 결혼하고 아이 가지면 우리 고추밭에서 자라게 해주자. 도시에서만 자라면 안 돼.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말에 정분자는 도시락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고, 은지야, 고생 많았겠다. 이제 더 고추 냄새 맡지 말고 안방에만 있어야겠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강하고 당당하게. 그러려면 나 사업같이 해보고 싶어. 그 순간 정분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사업같이 한다고? 응. 이유식 브랜드, 고추 안 들어가잖아. 하지만 고추밭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이유식으로 연결하면 자연에서 온 건강한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잖아. 분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너 서울서 공부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 마케팅까지 하네? 엄마, 우리 브랜드 이름 정했어요. 은자의 손 어때요? 은지랑 정분자, 우리 둘 다 들어간 이름. 정분자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좋다. 그래. 이젠 엄마 혼자 하는 밭이 아니라 우리 둘이 손잡고 가는 길이 됐네. 은지는 엄마가 모르게 몇 달 전부터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 유아식 레시피를 연구해 왔어요. 대학 시절 배운 식품 영양학 지식을 활용해 개발한 레시피들은 이미 친구들의 아이들에게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였죠. 엄마의 농사 철학과 내 지식이 만나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때 밭 입구에서 이 실장이 뛰어왔어요. 회장님, 서울에서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지역 여성 CEO 특집 인터뷰한다고. 끊지 말고 받아줘요. 은지랑 같이 인터뷰할 거니까. 그 말에 은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정분자는 그냥 웃으며 고추잎 하나를 따서 딸의 손에 쥐어줬어요. 자, 이건 이제 너의 시작이야. 고추밭 냄새도 우리 가족의 냄새로 만들어보자. 그때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은 붉은 고추밭 한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그림이 되었어요. 강원도 정분자 농산의 수확 시즌. 올해는 유난히 고추가 튼실하게 열렸고 밭 사이로 임신 7개월 차 은지가 천천히 고랑을 걷고 있었어요. 이 실장이 그녀 옆에 붙어선 조심스레 말했죠. 사모님, 아니 이사님. 이 햇볕에 돌아다니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실장님. 아이한테 이 냄새 좀 맡게 해주고 싶어서요. 고추 냄새요? 아니요. 우리 엄마 냄새요. 은지는 배를 감싸며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이 고추밭이 더 이상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자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때는 친구들에게 엄마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던 자신이 이제는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정분자 회장님의 딸로서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 말에 이 실장은 피식 웃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농장 창고에선 방송 촬영팀이 다음 달 방송분을 준비하고 있었고 분자는 인터뷰 준비로 분주했어요. 그때였어요. 서울에서 정장을 빼입은 두 사람이 밭 가장자리에 내려섰죠. 박영란과 그녀의 남편 은지의 시부모였어요. 은지야, 어머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찾아왔어. 출산 준비는 잘 돼가니?
네. 잘 챙기고 있어요. 박영란의 눈빛은 몇 달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거만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진실된 관심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모양이었어요. 지우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장모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말이 박영란의 마음 깊숙이 박혔던 거죠. 박영란은 잠시 멈칫하다가 주변을 살폈어요. 비닐하우스 옆간이 그늘막, 창고에 세워둔 농기계들, 그리고 고추가 널린 건조대. 그러곤 나직이 중얼였죠. 이 냄새, 익숙해지면 은근히 중독성 있네. 그 말에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웃었고 그 사이 분자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사부인 오셨네요? 아,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얘기 좀. 두 사람은 바깥의 평상에 마주 앉았고 분자는 조용히 물을 내왔어요. 제가 그날 결혼식에서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됐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와보니 알겠어요.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어서요. 그 말에 분자는 말없이 웃었고 잠시 후 은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다가왔죠. 엄마, 다음 주 우리 브랜드 시연회 있잖아. 혹시 헬기 예약돼 있어? 물론이지. 이번엔 엄마가 조종석 바로 옆이야. 그 순간 박영란과 남편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헬기를 또 타신다고요? 네. 이번엔 저희 브랜드 런칭 행사가 서울 송파구 농산물 홍보관 옥상에서 열리거든요. 헬기, 거기 착륙 허가 났어요? 제가 냈어요. 정분자 농산 대표니까요. 분자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심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농사꾼이라는 말에 움츠러들던 자신이 이제는 대표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박영란은 완전히 굳어졌고 분자는 천천히 일어나 고추밭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영란은 조용히 중얼였죠. 딸 잘 뒀네. 정말 딸 잘 뒀어. 며칠 뒤 서울 하늘 위로 정분자를 태운 헬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복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조종석 옆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어린 시절 고추밭에서 손에 물집이 잡힌 채 웃고 있는 은지와 그 옆에서 낯을 쥔 채 웃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어요. 은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족 3명이 고추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분자야, 고생 많았어. 은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헬기는 점점 착륙장에 가까워졌고 그날의 행사엔 은자의 손 브랜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은지는 행사장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이 브랜드는 밭에서 흘린 땀 한 방울, 자식이 눈물 삼킨 밤 한순간, 그리고 엄마가 외면당한 순간까지 다 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유식이 아니라 엄마의 고추밭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 순간 헬기 착륙음이 울렸고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퍼졌어요. 정분자가 헬기에서 내리자 언론, 바이어들 모두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죠. 고추 냄새가 풍기는 그곳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하늘에서 걸어 내려온 거예요. 분자는 수십 년 전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고추밭을 일궜던 그날들을 떠올렸어요. 은지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엄마 우리 고추 많이 팔리면 좋겠다고 말하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행사장 한편에서는 박영란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고 대신 진정한 존경의 눈빛이 담겨 있었죠. 그녀 옆에 있던 지우가 슬쩍 말했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박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추밭에서 뿌려진 사랑은 하늘을 돌아 온 세상 위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밭에서는 고추를 키웠지만 그 손으로 딸의 자존심과 가족의 미래까지 키워낸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자는 농장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은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첫 고추밭 사진부터 오늘 은자의 손 브랜드 런칭 행사까지의 긴 여정이 담겨 있었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을 추가했어요. 은지와 자신이 행사장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은지, 이제 엄마의 냄새가 부끄럽지 않대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고추밭이 이제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됐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고추밭을 스쳐갔고 붉게 익은 고추들은 그 바람에 조용히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 풍경 속에 정분자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이런 진짜 가족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